여러분 안녕하세요. 석선생입니다. 오늘은 조금 화가 나는 기사를 읽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간단히 말하면은 어떤 원장이 여학생을 성추행을 했대요. 그래서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처벌을 받게 되었다. 자, 그런 내용인데요. 별 내용이 아닌 것 같은데 제목만 보면 근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기사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서울고법 형사 11부는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에 3년 동안의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2017년 6월 자신이 운영하던 학원에서 혼자 있던 수강생 B양에게 다가가 팔뚝과 등을 만지고 B양이 입고 있던 옷의 주머니에 손을 넣어 가슴에 손이 닿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당시 B양과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당시 신체 접촉이 있었고 A씨에게 강제추행의 고의도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성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피고인 신문에서 과거에 격려하기 위해 B양의 등을 두드리거나 팔뚝을 쓰다듬은 적은 있지만 사건 당일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자, 그리고 이제 A씨 쪽은 이런 얘기까지 해요. 1심에서 명령한 취업 제한을 풀어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일정 기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할 수 없도록 한다. 미성년 학생을 교육하는 학원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거는 저희 학원 하는 사람들은 다 알죠. 학원 하는 사람이나 학원 강사분들은 다 알아요. 처음에 이제 학원을 차리고 아이들을 가르치려고 한다면은 맨 처음에 저희는 어디 갔다 와야 됩니까? 경찰서입니다. 그죠? 왜? 경찰서에 가서 저희가 성범죄 기록이 있는가, 이 사람이, 그리고 아동 폭력에 대한 어떤 기록이 있는가부터, 일단 우리는 신분조회부터 해요. 신분조회부터 한다고요. 그래서 별 이상이 없어야만 저희가 학원을 하거나 아니면 아이를 가르치는 거지, 이건 누구나 다 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지금 이런 식으로 등록이 돼버리면은 이 사람은 일을 못 합니다. 기록이 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일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뒷내용이 이렇습니다. 중간 부분은 제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제 개인적 생각으로 다 넘기고요. 자, 항소심은 1심과 같이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는데 B양이 특별히 억하심정이 있어 무고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B양은 법정에서 직접 겪지 않고선 알 수 없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한다 고 설명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제일 걸리는 부분이에요. 재판부는 A씨는 격려한 것인데 왜 문제가 되냐고 하지만 그건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라며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서 어떤 명목으로든 어린 학생에게 손을 대면 형사처벌을 받는 세상이라고 전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그러니까 학원 원장이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어린 학생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약간 좀, 제가 느끼고는 그래요. 약간 비아냥 쪽으로 들렸어요. 옛날 사람의 사고방식이래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확대 해석되면요, 좀 뭐라고 할까요? 각박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좀 끔찍하다고 해야 되나? 그런 세상이 될 수 있어요. 충분히. 어떤 여학생이 길을 가다가 쓰러졌어요. 호흡곤란이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에서 쓰러졌어요. 옆에 지나가던 남자분께서 그걸 봐요. 그래서 무슨 일일까 해서 다가가서 부축해주고, 아니면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업어서 병원까지 데려다주고 했어요.
만약에 이 여학생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내가 왜 여기 있지? 라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들었어요. 누군가가 자기를 업고 갔다. 근데 그때 완전히 정신을 잃은 건 아니라서 기억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학생이 내가 지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즉 심신미약 상태에서 누군가 와서 내 몸을 만지고 강제 추행을 했다. 고소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남자 분명히 잡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처벌을 받아야 돼요. 일단 손댔다면서요. 손댔다면은 문제가 된다면서요. 그죠? 이거는 뭐 어떻게 피할 수도 없어요. 주변 사람 다 보는 상황에서 그랬으면 더 확실하죠. 네. 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법이라는 게 있어요. 선한 사마리아법의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가 선한 의도로, 즉 도와주려는 착한 의도로 어떤 사람을 도왔는데 그 행동에 대한 결과가 만약에 나빴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처벌을 받느냐?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선한 사마리아법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상황이, 여학생이 쓰러졌는데 내가 이렇게 도와줬다. 그러다가 이 여자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고소했다. 그러면 법대에 쓰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확대 해석한 것 같으니까 다시 학원으로 돌아와가지고요. 저희가 가르치면서 많은 것을 느끼는데요. 옛날 학생들하고 지금 학생들하고 사실 뭐 학생은 다 똑같겠지만 많은 걸 바뀌었다고 느낍니다. 학생들이 만약에 잘못하면, 옛날 우리 배웠을 때는 그랬죠. 예, 뭐 선생님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원 원장 하신 분들은 다 느끼실 겁니다. 아니, 부모님도 느끼실 거예요. 많은 처벌을 받았죠. 체벌도 받고 뭐 손바닥을 맞든지 엉덩이를 맞든지 다 맞았어요. 자, 지금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맞죠? 지금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약에 학생이 숙제를 안 해요. 내가 뭘 가르치려고 하는데 숙제를 안 해요. 그리고 내가 뭘 지시를 했는데 불응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했는데 나 읽기 싫어요. 그러면서 막 예를 들면 반말합니다. 네가 뭔데 한번 해봐. 학원 선생님이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합니다. 자, 처벌 안 됩니다. 저 역시 처벌 안 합니다. 이제는 처벌 같은 것들은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저도 손 안 댑니다. 물론 돈만 받고 가르치는 사람은 돈만 보고, 학생을 안 보고 돈만 보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아마 관계없을 거예요. 어차피 돈 받으면 끝이니까 괜히 그걸 내가 고쳐줄 필요가 없지. 하지만 정말로 이 학생을 가르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싶고, 또는 성적 향상을 이끌어주고 싶고, 학생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심결에, 정말 무심결에 우리 한번 열심히 해보지 않을래? 라고 손을 잡고 설득한다든가, 아니면 자, 이제 한번 열심히 해보자 라고 기운내자고 격려한다고 살짝 나도 모르게 등을 두드려 줬다든가. 수심이 느끼는 장소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엉덩이라든가 하체라든가 뭐 가슴이라든가 이런 쪽 말고요. 그냥 기운내자고 격려하는 차원에서 등을 좀 두드려준다든가 손을 잡고 설득한다든가 이렇게만 해도 그 여학생이 만약에 내가 이거 좀 수치심을 느꼈다. 그 당시에는 웃었지만 나는 집에 가서 보니까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고소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학원을? 이 사람은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소년 성보호법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기록이 나오면 못해요. 일을. 그럼 접어야 됩니다. 그죠? 물론 잘 다니고 있을 때는 안 하지 않느냐. 그렇겠죠. 하지만 만약에 이 학생이 뭐 성적이 떨어졌어. 그래서 나쁜 마음을 가지고 이 학원을 끊었어요. 아니면 이 학원을 이제 안 다녀요. 뭐 교수를 안 다니는지 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이제 그걸 보면서 얘기하든가, 떳떳하게 얘기해가지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절대로 손을 잡는 기억, 부딪히는 기억, 건드리는 기억 전혀 없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정말 뭐 남자 원장님들은요, 잠재적인 범죄자인가요? 우리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재판 내용이 너무 허탈해서. 자, 다시 재판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 내용에서 A씨, 그러니까 기소됐다는 이 A씨라는 원장이 정말로 성추행을 했을 수도 있어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제가 이 사람을 지금 두둔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뭐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잘못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됩니다. 특히나 나쁜 의도로 그런 미성년자들에게. 하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상황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뭐 재판부에서는 그걸 이제 유죄로 받기 때문에 했겠죠. 근데 마지막에 진짜 이게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라면서 세상이 바뀌어서 어린 학생들에게 손을 대면 어떤 명목으로든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접근하지 마세요. 예, 남자 원장님들, 예, 남자 선생님들, 여학생한테는 예, 그냥 접근을 하지 마십시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저는 원래 그랬어요. 원래 여학생들 꼭 이런 사건을 보고 한 게 아니고요. 저는 원래부터가 제가 항상 앞에 서서 가르쳐주고 1대1로 만약에 보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옆에서 안 가르치고 맞은편 마주보면서 제가 가르치려고 노력을 해요. 예. 이게 손을 잡거나 아니면은 등을 두드리거나 이런 신체적 접촉을 제가 많이 극도로 예, 제가 우연찮게라도 안 하려고 해서 주의하는 편입니다. 이번 이런 걸 보면서 정말 누가 이걸 학생들을 정말 가르치려고 하겠느냐. 펜스룰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펜스룰. 미투 운동이 벌어지고 잘못한 남자분들이 많아서 예, 여자분들께서 많이 목소리를 내시는데요. 기본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처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막기 위해서 펜스룰이라는 것이 생겨버렸죠. 뭐 만남을 가지지 말자, 접근하지 말자 이런 식이죠. 이 문제를 안 일으키기 위해서. 예.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학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도 이와 재판 결과가 나온 걸로 봤을 때는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예. 그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오늘 제가 너무 황당한 내용의 기사를 읽어서 제가 이런 영상을 부랴부랴 찍게 됐고요. 원래 다른 걸 준비했었어요. 사실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준비했었는데 제가 이 기사를 읽고 너무 충격받아서 자, 우리 서로 다 같이 힘을 내서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요. 자, 다음번에는 제가 좀 더 밝은 내용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좀 공감이 되시면 좋아요, 제 이야기에 전혀 공감이 없었어 라고 하면 싫어요를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각자의 생각을 밝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을 봐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